이번에 이제 그 이거. 내란죄를 뺀 네. 거 네. 이거에 대해서 지금 여파가 엄청나게 심한 상태입니다. 네. 일단 이제 그 대통령의 불소추권 이 논란 같은 경우도 사실 이거랑 연계가 되는 것이 네. 일단 헌법 84조에 따르면은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형사사항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라는 건데 네. 만약에 내란죄가 빠지게 된다면 네. 뭐를 가지고 도대체 그러면 소추를 하겠다라는 거냐. 그러니까.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현직 대통령 아닙니까? 네네. 현직 대통령인 그런 상태인데 도대체 내란죄를 빼고 나면 어떻게 할 거냐라는 그 문제가 있거든요. 뭐 직권남용밖에 네. 없는데 직권남용은 뭐 탄핵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뭐 내란죄를 뭐하러 그럼 포함시켰냐 이걸 지금 그렇죠. 뺄 거면 이런 이제 지적이 나오고요. 음.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 국정농단이 메인인데 뇌물도 있었지만 뇌물을 뺀 거잖아요. 그때는 뇌물을 뺐기 때문에 이제 국정농단 가지고 그냥 탄핵 심판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네, 근데 어쨌든 그때랑은 좀 차원이 다른 얘기죠. 그러니까 그때는 국정농단이 메인인데 장가지를 뺐다면 이거는 메인을 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건 정말 누가 봐도 납득이 안 되고 이건 탄핵 소추를 다시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지금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가 그러면 국회 의결을 다시 해야 네. 된다라는 얘긴데 이거는 뭐 저기 헌법 전문가들도 다 장영수 교수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국회에서 다시 의결을 하는 게 맞다라고. 그러니까 지금 요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다 진짜 초유의 일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어떤 기관에서 그러니까 최소한 헌재 정도 되는 기관에서 뭔가 딱딱 그때마다 좀 입장을 좀 내주시면 참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덕수 탄핵 그거 같은 경우도 좀 빨리 좀 어떻게 결론을 내줬으면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저도 헌재는. 이해가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아니 한덕수 권한대행 먼저 하는 게 더 중요하지. 그 대통령부터 먼저 신속하게 하겠다는 이게 이해가 안 돼. 누가 봐도 이거는 헌재가 편향적이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진숙 위원장 같은 경우도 이제 원래 작년 말에 MBC, KBS 같은 그런 방송사들을 재허가를 해줘야 되거든요. 생각해 보니까 제어가 네. 없이 지금 네. 진행됐는데 지금 다 불법 방송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어. 이거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 거. 이것도 역시 이해가 안 가는 게 이진숙 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미 다 뭐 심리 다 했고 사실 이게 뭐 할 게 있겠습니까? 이틀 그렇죠. 근무한 사람한테 이건 당연히 복귀를 시켜줘야 되는데 계속 시간 끌면서 자기는 대통령부터 하겠다. 그리고 이재명 수사하는 검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뭘 그렇게 할 게 있겠습니까? 진짜 이거는 그냥 마음 잡고 20분만 얘기해도 이건 아니다. 이렇게 결론 줄 거 내주면서 해야지. 언제까지 지금 이렇게 다 아니 그리고 왜 줄을 서 있는데 왜 대통령부터 먼저 하냐고. 나 이것도 정말 그러니까 헌재가 하는 요새 모든 것들이 다 색깔 있는 눈으로 보게 돼요. 그래서 뭔가 이제 윤 대통령이 낸 답변서가 유출이 된 것도 헌재를 의심할 수밖에 없고 지금 이 그 내란죄를 빼라는 것도 헌재는 우리가 권한 거 아니다라고 하지만 그러니까요. 얘네들이 뭔가 민주당이랑 짜고 뭔가 딜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도 그럴 것이 국회 측 대리인이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재판부가 권유한 바라고 그러니까. 생각한다. 그 재판부가 어떤 재판부겠냐고. 그러니까요. 재판부가 진짜. 재준이 설마 재판부도 뭐 아니고. 서민 윤미향 민사 재판부겠어? 설마? 아니잖아. 지네들이 권했다고 자백을 했으면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지. 그건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그러면 둘 중에 한 명은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국회 측이 책임을 지든지 헌재가 책임을 지든지. 네. 국회 측이 만약에 그런 권유한 사실이 없는데도 헌재를 들먹거리면서 헌재가 권유한 걸로 안다. 네. 라고 얘기했으면 이거 뭐 허위사실로 처벌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헌재가 대놓고 지금 이제 우리는 민주당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라고 했으니까 둘 중에 한 놈이 지금 거짓말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네. 진짜. 그리고 어쨌든 간에 이런 그 헌재가 지금 할 일이 되게 많아요. 지금 할 일이 어쨌든 많죠. 왜냐하면 뭘 해야 되냐면 이거 있지 않습니까? 그 지난번에 그 한동훈 대표 그때 논란 됐던 거 있지 않습니까? 한동훈 대표가 이재명에 대해서 한 말. 그러니까 그러니까 새로 소추되는 건 불가능해. 그러니까 대통령이 새로운 범죄로 재판에 회부되는 거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이전에 재판을 받던 그런 게 계속 되느냐 아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만약에 지금 이제 대통령 지키겠다는 사람 중에서도 이재명이 이재명이 될까봐. 그런 사람도 많잖아. 근데 만약에 이재명이 재판을 계속 받아야 된다 그러면 뭐 그렇게까지 이제 뭐 이렇게 대통령을 조금 이제 뭐 덜 지킨다 이렇게 생각할 사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헌재 이 결정이 정말 중요한데 헌재 뭐 최고 범법 기관이면 거기에 대해서 유권 해석을 수시로 내려줘야 된다는 건지. 예를 들면 한덕수 총리 그 탄핵 그것도 200명이냐 150명이냐 이런 것도 유권 해석을 내려주고 거기에 따라서 그래야지 헌재의 권위가 생기는 건데 점점 헌재가 못 믿을 집단이 되고 있어요. 지금 다 이런 거에 침묵하고 있고 민주당은 그냥 지네 숫자로 밀어붙여서
헌속 탄핵 시켰잖아요. 아니 근데 방금 얘기하셨던 그런 것들을 금방금방 좀 정리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부분들인데 네. 한덕수 150명으로 해야 되냐 200명으로 해야 되냐 이거 그러니까 뭐 그런 거 하라고 헌재가 있는 거라고요. 그런 거 그러니까요. 하라고. 예. 그래서 지금 8명까지도 됐는데 음.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고서는 내란죄 제외한 논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서 판단하겠다. 이런 권위적인 모습을 보여요. 그러니까 네. 그 권위라는 게 억지로 만든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진짜. 그렇죠. 정말 우리 헌재, 음. 그러니까 헌재 정도 됐으면 그리고 그 이분들은 다 많은 걸 이룬 사람이고 음. 더 세속적인 그런 뭐 영광 이런 재물 이런 거에 연연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꼭 그런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지금 민주당이랑 어떻게 붙어가지고 뭔가 더 이익을 누리겠다 이런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요. 이번에 그래서 이게 논란이 커지다 보니까 국회 측에서 또 인터뷰를 했습니다. 예. 이제 기자 간담회를 했는데 소추 사유의 변경이 없다. 내란죄 판단은 형사법정서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데 아니 그러면은 소추 사안 변경이 없다라고 하는데 변경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있죠, 당연히. 네. 내란죄를 뺀다는 거 아니? 내란죄는 이번 탄핵에서 뺀다는 거잖아요. 이게 왜 변경이 그러니까요. 없는 겁니까? 음. 엄청나게 큰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막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야 이거 뭔가 진짜 이거 내란이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100% 할 것이고요. 어쨌든 그러면 헌재가 이제 나중에 그 무슨 판결을 내든지 간에 거기에 불복하는 사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런 그 탄핵 심판 같은 뭐 큰 재판 같은 경우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지금 그걸 그 권위를 다 이렇게 다 발로 차버리고 무슨 수로 판정 내릴 거냐고요. 그러니까요. 오늘 좀 말 좀 되는 거죠. 말을 좀 아주 그냥 청산유수가 지금 한 7분 동안 쉬지 않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이게 다 네네. 관록이라고 할 수 있죠. 관로 알겠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도 입장이 나온 게 탄핵 소추 의결서를 보면 내란과 관련된 얘기가 80%에 해당된다라는 네. 거예요. 네. 근데 거기서 내란죄를 빼고 나면은 도대체 뭘로 하겠냐라는 건데 네. 근데 이게 웃긴 게 네. 국회 측이 이번에 얘기한 것처럼 내란죄 판단은 형사법정에서 하는 거라고 하면 형사법정의 재판 결과가 나오고 난 뒤에 내란죄를 바로 얘기해야 되는 거 그거죠. 아닙니까? 바로 그거죠. 근데 진짜. 지금 기소도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1심 재판도 안 나왔고 지들은 좀 이때 생각해 보면은 무슨 뭐 대법원 확정 판결 나오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다 그래서 실제로 대학교들도 입학 취소를 안 했잖아요. 아, 대법원 그렇죠. 나오기 맞아. 전까지. 근데 그래 놓고서는 지금 벌써 내란죄를 확정을 해 놓고 네. 그걸 바탕으로 내란에 뭐 공모했다고 한덕수를 탄핵시키고 네. 그리고 내란을 방조했다고 최상목을 지금 고발하는 네. 이게 지금 도대체 납득이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납득이 네. 안 되죠, 진짜. 그러니까 민주당이 음. 어쨌든 너무 좀 다급하게 뭔가를 막 처리하다가 다급해요, 보니까 다급해요. 얘네들 네. 그러니까 순전 그거 아닙니까? 이재명을 지금 대통령 만들려고 지금 이 짓 하다가 결국 모든 게 꼬이고 그렇죠. 결국 이제 지지율까지 점점 떨어지게 되는 일까지 벌어졌죠. 네. 지난번에 한동훈 대표가 던졌던 게 이제 대통령의 불소추권 이 논란인데 네. 지금 이제 또 이게 다시 화제가 되고 있는 게 네. 이재명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됐었을 때 이 헌법 아까 몇 조였습니까? 89조였습니까? 84조. 84조의 불소추 특권이 이게 어떻게 되냐라는 건데 상당 부분의 학자들은 일단 아무 대통령이 됐다라고 할지라도 네. 소추라고 하는 것이 기소의 뜻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 이미 대통령이 취임했을 당시에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한다면 그건 네. 해당이 없다. 네. 그래서 만약에 이게 대법 확정 판결이 유죄가 나오게 된다면 대통령실을 잃는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하는 것 같아요. 재판이 네. 진행이 된다면 유죄가 나오면은 대통령직을 잃는다. 이거는 이제 모두가 다 동의하는 것 같고 네. 다만 이제 그 또 다른 일각에서는 대통령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가지고 재판 자체가 면제가 된다 이렇게 또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법률적인 근거는 딱히 없어 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요. 네. 근데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이제 되고 나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소출 안 받는다는 거지. 그 이전에 그러니까 상식적으로는 이전에 저지른 거는 당연히 처벌 받아야 하지 않나요? 그리고 저는 출마 자격에서도 있잖아요. 출마 자격도 그러니까 이게 최소한 1심에서 유죄를 받은 사람은 이거는 출마를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나중에 무죄 되고 나서 다시 출마를 해야지. 이거를 1심 판정 받은 사람 유죄 받은 사람이 나오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이재명 같은 경우 지금 공직사고법 같은 경우 뭐 법도 막 1,000만 원으로 올리려고 하고 그리고 그리고 2심 같은 경우도 주소 뭐 불명 이런 게 해갖고 자꾸 지연시켜 이 재판 지연의 이유가 된다니까요. 근데 그럼요. 이게 법을 바꿔서 무죄 받고 나오라 그러면 이재명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니 아예 정치를 때려칠 겁니다. 그러면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깔끔하게 규정을 줘야 되는데 이거 같은 것도 안 해놓으니까 결국 2억까지 왔잖아요. 헌재가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헌재가 해야 되는데 뭐 하는 겁니까 지금 헌재?
헌재가 연봉이 얼마죠? 내가 그 반 받고 내가 해준다. 헌재 내가 해준다. 내가 진짜. 뭐 비웃는 겁니까? 아, 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네.